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 정부가 시작했던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이 어제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네. 백신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3세부터 18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이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백신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생산이나 제조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히 지난 8일부터 제공됐던 생후 6개월부터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백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나마 접종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이 아니라 천만다행인데요. 이 독감과 코로나19 교차 감염을 막고자 하는 정부 계획에는 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는 데는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낮과 밤의 일교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 될 텐데 오늘 날씨는 어떨지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누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전해주시죠. 네, 차가운 아침 공기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5.4도로 쌀쌀한데요.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비추며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 흐름은 좋아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에 가장자리 되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2도, 세종과 대전 23도, 공주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한낮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가 절기상 추분이었죠. 네. 이 추분을 기점으로 계절의 변화를 더욱 느낄 수가 있는데 봄에는 벚꽃 개화지도, 가을에는 단풍 절정지도, 네. 이 지도에 관심이 갑니다. 근데 올해는 이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단풍 시기가 늦어질 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의 첫 단풍 예상 시기가 9월 26일이고요. 우리 지역 계룡산은 10월 19일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여름에는 바다, 이 가을에는 산인데 올 가을 이 드라이빙 스루로 단풍을 구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래고자 가족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요. 그 사진 접속 예쁜 가을 풍경, 단풍 풍경이 있으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사진 접속 단풍. 여기가 바로 1인자라고 했습니다. 예.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떡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수진 리포터는 촬영지를 많이 다니시니까요. 가을에 가기 좋은 이 단풍지도 어디가 좋을까요? 글쎄요, 어디가 좋을까요? 지금도 시청자분들도 야, 어디가 좋을까 뒤적뒤적 하실 텐데 저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서산에 한번 올라볼까요? 오서산? 그 칠부 네. 능선부터 정상까지 이어지는 그 억새가 바람이 출렁출렁 할 때마다 내 마음도 일렁거린다라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글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분위기 타는 가을이 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면 방이며 거실이며 아직까지 선풍기 나와 있고요. 또 옷장에는 여름옷, 가을옷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옷부터 가전까지 여름 정리 꿀팁 조사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 바람. 하지만 현실은 지난 여름을 잘 보내줘야 된다는 건데요. 여름 한철 입었던 옷들은 한가득. 더위를 식혀줬던 선풍기는 님도 몰라볼 정도입니다. 여름 가전 뒷정리부터 옷 정리까지 굿바이 썸머 정리 꿀팁 속으로 똑주부 큐.
주부들 손길이 가장 바쁜 요맘때. 호연이 엄마. 왔어.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여름옷 정리 안 해? 아, 맞다. 너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알지? 낸들 아니. 내가 그거 알면 내가 정리 전문가 하지. 이럴 때 그분을 불러야겠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왔죠. 뚝 부러지는 정리 수납 전문가 추민진 씨입니다. 가로로 층층이 겹겹이 많이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중간부터 필요한 옷을 찾아서 뺄 때 다른 옷이 흐트러질 수가 있고 또 어디에 옷이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세로 수납을 그래서 많이 권유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여름 옷이다 보니까 많이 얇거든요. 그래서 흐트러지기가 쉽고 구김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구김 방지 포인트. 옷을 뒤집은 후에 목선을 기준으로 양 소매를 접어주고요. 상하 양쪽을 반반 접어서 목선 쪽을 하단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년에 다시 뺐을 때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입을 수 있습니다. 지갑 같지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머니 만들 생각을 하셨다니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흐트러지지 않아서 넣어두면 너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지 한번 볼까요? 바지 뒤죽박죽 말해 뭐예요? 바지는 이렇게 한대요. 중요한 거는 이 엉덩이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끝을. 어머. 네. 볼록 솟아있는 부분을 저렇게 눕혀주고요. 반으로 똑같이 접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주머니를 만들어주는데요. 다리 쪽은 2번 접어 올려서 허리 부분으로 쏙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포켓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이거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세워놔도 이 포켓이 확인되기 때문에 어떤 바지인지 포켓으로 옷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지럽게 흐트러 놓지 않고 딱 정확하게 내가 찾을 옷을 딱 찾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 여름 네이도 합체. 이런 여름 네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하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찾기도 어렵고. 제가 이 같이 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름 내복은 7부 바지라 상하가 이렇게 포개집니다. 남는 부분은 깔끔하게 접어주시고요. 상의도 3등분을 해서 접어줍니다. 나머지는 평소 상의 개는 방법과 똑같고요. 사실 내복은 살 때는 한 벌이지만 입히다 보면 뒤섞이기 일쑤잖아요. 주머니 모양 기억하시죠? 이렇게 4등분으로 접어서 넣어주면 끝! 자,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이제 상의, 하의 각각 찾을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딱 하나로 접어두시니까 아이가 씻고 났을 때 딱 바로 꺼내실 수가 있겠죠? 한바탕에 여름옷 정리 후 느껴보는 간식 브레이크. 맛있는 거 잘 샀네. 아 맞다. 아까 가져온 쇼핑백 뭐야? 짜자잔. 내 여심작을 공개하마. 야심작이나 많아 표정들이 왜 이러나 싶었어요. 어머. 난 몰라 얘. 나 한 번도 안 입은 건데. 선생님, 이거 지워줄 수 있을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먹다 흘린 포도, 딸기, 수박물. 요 재료들만 있으면 제거됩니다. 먼저 식초 입장. 식초가 옷에 충분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두드려 주시고 칫솔모 이제 뒤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솔로 하시게 되면은 옷감이 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판판하게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칫솔모 뒤를 이용해서 얼룩이 있는 자리를 살살살 문질러 주고요. 뜨거운 물에 과탄산소다를 한 컵 정도 녹여줍니다. 그리고 중성세제도 풀어주는데요. 잘 녹여졌다 싶으면 식초로 초벌 작업을 한 옷을 쪼물쪼물한 후에 그냥 담가둡니다. 옷에 따라 좀 다른데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주시면 돼요. 과연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룩이 사라졌을까요? 어머,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우리가 뭐 빨래판에 넣고 빡빡 문질러 씻은 것도 아니고 담가만 놨을 뿐이에요. 네. 그냥 조물조물했을 뿐인데 이렇게? 네, 짧은 시간에 쏙 빠지죠? 진하고 조금 오래된 얼룩은 더 여유 있게 담가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과탄산소다, 식초, 중성세제 아셨죠? 감쪽 같죠? 어머,
세상에. 네, 식초로 활용해서 과일물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쾌적하고 좀 더 깨끗한 옷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하자. 여름 정리 꿀팁 백서 다음 타자입니다. 아니 지금 어디야? 아니 선풍기가 이게 지금 그대로인데. 아 이게 들여놔야 된다고, 닦아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말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부탁을 하느니 그냥 이 손으로 하고 말지 정말. 아 근데 이거 할 생각하니까 또 귀찮아 죽겠네. 아유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주부님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마음을 쏙쏙들이 아는 청소 전문가 정두식 씨입니다. 여름 내내 껴안다시피 했죠. 선풍기 날개에 시커멓게 내려앉은 먼지 소탕 작전입니다. 이 물티슈로도 안 닦이는 먼지들이 바로 선풍기예요. 과탄산소다 하나만 있으면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청소가 가능합니다. 묵은 때 빼는데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과탄산소다가 필요하네요. 이제 분해를 다 했어요. 닦기만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사실 이 모터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 먼지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고 선풍기의 수명 단축에도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터 캡을 열어보면 전선과 모터 사이 먼지가 쌓여있기 마련인데요. 붓과 면봉을 사용해서 말끔히 닦아내셔야 됩니다. 요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청소해보러 갈까요? 가보자. 선풍기 날개대를 벗기기 위해선 욕조도 좋고요. 물을 받을 수 있는 제야도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과탄산소다를 충분히 녹여준 후에 선풍기 날개와 망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세상에, 이게 끝이라네요. 이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방치를 하게 두면은 힘들게 닦지 않아도 마무리로 샤워기로 뿌려주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세제 묻혀 솔로 닦았는데도 군데군데 때가 남아 있었다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보기만 해도 10년 묵은 체증이 쓱 하고 내려갑니다. 불리는 동안 문지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아니요, 한두 번씩 흔들어주기만 하고 별도로 닦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너무 간편하지 뭐예요? 이러면 뭐하러 땀 흘리면서 선풍기를 닦는다고 해? 일도 안 돼? 덕고숲에서 올해 에어컨 많이 사용하셨죠? 이 필터도 아까 사용했던 과탄산소다 물에 푹 담가주면 됩니다. 자자, 뽀드득하게 때가 제거된 선풍기 날개와 망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린 후에 원래대로 조립해서 보관하면 되는데요. 똑주부가 드리는 에어컨 정리 백서 꿀팁. 에어컨은 송풍 기능으로 잘 말리는 게 또 중요하다네요. 여름 동안에 사용했던 에어컨에는 수분이 남아있는데 그 수분을 다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송풍으로 해서 안에 내부에 있는 물기를 다 말려주는 게 추후에 에어컨의 부식이나 그리고서는 보관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또 여름 내내 열어놨던 창문 틀엔 쌓이고 쌓인 먼지들이 빼곡한데요. 걸레에 나무젓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나무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만 해주시면은 물티슈만으로도 간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야, 이렇게 조그만 바지런함을 떨면 집안의 먼지랑 빠이빠이 할 수 있겠네요. 네. 코로나에 폭우에 폭염까지 지루한 올여름 언제 가나 싶었는데요. 벌써 가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가는 여름 잘 보내주자고요. 굿바이 썸머. 네. 저도 지금 드레스룸에 그 여름옷 정리를 아직 잘 못했거든요. 앞서 본 그 포켓형 티셔츠 정리법 잘 네. 활용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 주부들이야 아유 빨래 개는 게 어디 일이에요 라고들 말씀하시겠지만 그동안은 차곡차곡 개서 이렇게 쌓아 올리기 일쑤였잖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세로 수납이라는 거. 한눈에 보기도 쉽고요. 또 하나씩 뺐을 때 포켓 수납까지 하니까 흐트러짐 없이 다음 여름에 그냥 쏙 빼서 입을 수 있다는 그 장점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여름옷 정리 서두르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선풍기 에어컨 정리도 네. 과탄산소다 많이 있으면 되니까 굳이 남편 시키지 않아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잘 숙제하셨다가 남편과 함께 여름 정리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앞서 여름 정리 꿀팁처럼 이순희 리포터가 또 깔끔하게 확실하게 가족 여러분에게 문제 내주실 거죠? 네,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는 아침엔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3, 2, 1. 옷에 묻어있는 땀 등의 인체 분비물이나 음식물 오염 등이 자외선, 산화가스와 만나 색이 변하는 현상 뭐라고 할까요? 1번 변형 현상, 2번 황변 현상, 3번 탈착 현상. 네, 간혹 옷 관리를 잘 못하면 색이 변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무슨 색으로 변했는지 잘 떠올려 보시면 정답을 네.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보기에 보면 색이 들어간 보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네요. 또 정답이 더 명확해지네요. 네. 특히나 뭐 여름 정리들을 하시면서 뭐 과일물 얼룩들도 빨리빨리 빼셔야 되고요. 땀 얼룩들도 미리 제거한 후에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 모두 썼습니다. 정답 뭘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황변 현상입니다. 섬유 재료가 산화하면서 노랗게 되는 현상을 말하죠. 주로 땀이 많이 나는 목이나 겨드랑이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인 세탁법으로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꼼꼼한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요. 네,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여름철 옷들을 정리해야 할 때가 왔는데요. 이 여름 옷을 아무렇게나 옷장에 넣어두게 되면 1년 동안 산화 과정을 통해서 옷이 금방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뚝주부가 다양한 꿀팁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우리 밥상에 참 자주 오르는 생선인데요. 요즘 제철을 맞았다고요.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중에 하나로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는 해수어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을 돕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등어, 2번 도루묵, 3번 조기. 네.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하면은 바로 이게 떠오르잖아요. 네. 그 떠오르는 생선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이로 해서 먹어도 좋고, 아유, 맛있죠. 조림으로 해서 먹어도 좋고, 이게 또 싱싱하면은 이 회로도 먹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오늘은 좀 무 좀 깔고 말이에요. 자박자박하게 졸여가지고 조림물을 좀 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고등어였습니다. 농어목의 바다 물고기로 몸은 기름지고 통통하고요. 등에 녹색을 띤 검은색 물결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죠. 보리처럼 영양가가 높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바다의 보리라고 불립니다. 네. 이 고등어는 두뇌에 좋은 영양소와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가 더 제철이라고 하니까요. 싱싱한 고등어 드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참 씁쓸한 얘기지만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돼버린 마스크. 여러분, 이 마스크 어떻게 버리세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모든 종류의 마스크는 재질과 관계없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냐 아니면 혹은 재활용 쓰레기로 버려야 되느냐 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 한 번 썼던 마스크 네. 재활용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전에 이거 이렇게 귀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네, 잘라서 잘라서. 여기 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면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 예.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나 갸우뚱하신 분들 계실까요?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O가 맞습니다.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에 따르면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비닐 코팅된 종이, 부직포, 면 등의 재질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마스크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됩니다. 네, 이 마스크를 버리실 때는 끈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잘 벗으신 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끈을 자른 후에 그 바깥면을 잘 접어서 풀리지 않게 묶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잘 버린 후에 손을 꼼꼼하게 씻어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잘못 버려진 마스크는 2차 감염 또는 환경 오염을 야기시키기도 하니까 이 폐기 수칙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마스크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요즘 야외 활동하실 때 참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간간 보이는데요. 네 번째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세요. 3, 2, 1. 들쥐나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털 진드기 유충이 사람의 피부를 물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가을철 3대 열병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파상풍, 2번 한센병, 3번 쯔쯔가무시병. 네, 주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보기를 보니까 그 이름만 봐도 조금 무시무시한 질환이 딱 보입니다. 특히 가을철에 야외 활동 많이 하시니까요.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네. 혀를 차게 만드는 그 병이 있어요. 그렇죠? 쯔쯔. 하면서 이렇게 혀를 차게 만드는 그 병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말을 요약하자면 혀를 차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쯔쯔가무시병이었습니다.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생기는 질환이래요. 사람 간에 전파는 없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숲에서 감염되기 때문에 늦가을에 야외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감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다녀오실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쯔쯔가무시병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발열과 오한, 두통 등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잔디나 풀밭에 들어 눕는 것을 삼가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네.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끝까지 정답 잘 맞히셔서 그 퀴즈 행운의 네. 선물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문제 주세요. 네, 여기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우리말 퀴즈 문제에서는 항상 갸우뚱입니다. 마지막 문제, 우리말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답을 알아서 맞게 하는 것을 이르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알아맞히다, 1번 알아맞추다. 어떻게 쓸까요? 네. 제가 앞서 힌트를 다 본의 아니게 드렸네요. 강조를 했네요. 마지막 문제 잘 하셔야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맞히다가 맞을까요? 맞추다가 맞을까요? 다시 돌려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냥 무심히 넘겼는데 말이야. 그 안에 숨어 있었는지 몰랐네요.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그냥 무심이면 네. 1번, 2번. 이거 헷갈리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의 정답도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알아맞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답을 알아서 맞게 하다는 뜻이죠.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다처럼 쓰고요. 맞추다의 경우에는 어떤 것에 어긋나지 않게 하거나 떨어진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붙인다는 뜻으로 박자를 맞추다, 퍼즐을 맞추다처럼 씁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똑주부 큐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사진 첩속 단풍, 여기가 바로 1인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진 첩속 단풍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무튼 이 가을에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 이 커피 향을 꼽을 수가 있죠. 네. 커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커피 향만큼은 싫어하시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 기후가 점점 이렇게 덥다 보니까 네. 더워지다 보니까 이 품종, 농작물 품종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커피꽃이 피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소식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은 9만 300여 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에도 커피 소비량은 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커피가 포항에서 생산되면 어떨까요? 커피를 보통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원두의 신선도를 확인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포항에 커피 농장이 생기면 제가 직접 가서 커피도 확인할 수 있고 신선도도 체크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포항에 커피 농장이 생기나요? 포항에서 커피가? 네, 열립니다. 열려요. 포항의 새로운 효자 작물이 될지도 모를 커피. 포항시 기계면에 첫 커피 농장이 생겼습니다. 지금 만나보실까요? 포항에 없던 새로운 작물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찾아온 곳은 포항시 기계면. 부추 생산지로 유명한 곳답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부추 하우스뿐인데 대체 커피 농장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이 마을에 커피 농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인 줄 아세요? 예, 바로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 커피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부추를 키우는 곳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요 한동은 지금 커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추를 키우는 하우스 옆에 위치한 의심스러운 비닐하우스 한동.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일단 부추가 아닌 건 확실하고 170평 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는 이 나무들이 정말 커피나무? 이게 다 진짜 커피 나무인가요? 예,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끝에까지 다 커피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재배가 가능한 거였네요? 예, 보시다시피 지금 다 가능하고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게 다 커피 나무입니다. 와, 정말로 커피 열매가 알알이 열려 있네요. 주변 하우스는 모두 부추 농사 중이지만 장효철 대표는 이곳에서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커피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쩌다 커피였을까요? 친구들이 전라도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커피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라도에 있는 친구들의 어떤 추천을 받아가지고 포항의 기후라든가 날씨라든가 환경 조건이 맞아서 한번 해봐라 권유를 하게 돼서 저희들이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고민들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친구들이 포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주위 환경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으니까 한번 해보라 해서 한번 모험을 가지고 시작했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심은 커피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벌써 한 차례 수확을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수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직은 낯선 커피 농사지만 다행히도 잘 자라고 있다는데요. 기계 쪽은 지금 상당히 부추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지금 부추 하던 곳을 한동을 지금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하기 전에 기후 조건을 좀 알아봤습니다. 기후 조건이라든가 토질을 알아보니까 그래도 그 기계 쪽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또 부추 농사 지었던데 밑에 토질이 다른 데 비해 가지고 토질이 좋아서 여기서 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겠다고 또 주위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또 막상 심어 보니까 또 토질이 좋아서 나무가 상당히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후 조건과 비옥한 토양까지 커피 농사에 딱인 곳을 찾았다지만 처음 해보는 커피 농사가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게다가 장효철 대표는 지금까지 농사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오셨다고요. 원래는 저는 뭐 운동선수, 배구선수 출신이었습니다. 배구선수 출신이었고 또 커피에 대해 갖고도 예전부터 관심은 많았고요. 커피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또 친구 권유로 커피를 하게 되다 보니까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서 뭐 커피 책도 많이 보고요. 해보니까 어려운 점은 결국 식물이다 보니까 사람 정성이라 생각됩니다. 정성인데 하루도 오지 않으면 그 부분들이 바로 눈으로 표시가 나니까요. 그래서 와서 저희들이 나무 하나하나마다 다 체킹을 다 하고요. 그리고 물이 부족하면 물도 좀 더 줘야 되고 그리고 햇빛이 좀 부족하면 햇빛도 좀 더 쐴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잔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발품 팔아가며 배운 커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 고민도 많았을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했던 부분은 원두 수확이 아니라 씨앗을 받아 발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라비카 커피에서 한 300개월 전에 커피 열매를 수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단독으로 그 발화법을 저희들이 그 개발했습니다. 개발해가지고 지금 포트에다 옮겨 심어서 지금 커피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데 실적으로 저희들이 뭐 어떤 묘목을 파는 게 주가 아니고 주는 어차피 커피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를 발화해서 그 커피 나오는 걸 갖고 저희들이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향후에는 커피 발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제일 어떤 저희 그 농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게. 장효철 대표는 직접 키운 커피를 발화해서 커피 나무 수를 늘려갈 계획인데요. 커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한다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값싸고 다양한 커피와는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수입 커피는 오는데 배로 옵니다. 배로 오는데 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커피 맛을 100을 낼 수 있다면 뭐 그보다는 조금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저희 그 커피는 바로 100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고객들한테 바로 그 맛과 향기를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뭐 수입품보다는 좀 더 차별화돼 가지고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피 농사를 시작한 지 1년 남짓. 하지만 자체 발화에 성공한 만큼 포항의 이름을 건 커피를 만들겠다는 꿈은 꼭 이룰 수 있겠죠. 저희들 향후에 그 지금보다는 좀 더 큰데 연동하우스를 좀 지어서 나무를 좀 옮겨 심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모든 분들이 오셔서 또 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급시업도 내야 되고요. 교육장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향후에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농가에 소득이 됐으면은 그게 뭐 저희 작은 바람입니다. 포항의 커피 맛을 즐길 수 있는 체험 농장. 곧 만나볼 수 있겠죠? 커피가 포항의 새로운 특산물이자 효자 작물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네, 포항하면은 항구 도시, 철강 도시 이미지가 강했는데 네. 머지않아 분위기 있는 커피 도시로 변신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피 농장이 더 많아지면 커피 원두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소매업하는 분들은 재료비가 줄어서 좋고 네. 또 소비자들은 더욱 싱싱한 원두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발화에도 성공을 했고요. 하우스동도 늘려가고 있는 어엿한 6차 산업으로서의 빅피처를 그려가고 계신데요. 머지않아 대전에서도 이 포항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 이슈를 쉽게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어느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림 씨는 네. 혹시 이렇게 고향 찾을 계획 이번에 있나요? 부모님은 너무 뵙고 싶은데 예. 사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도 좀 고민 중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이 추석 연휴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가 안전하게 보낼 수가 있을지 오늘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철모 행정부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6월 26일자로 대전시 행정부시장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는 서철모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팀장, 과장, 국장, 실장 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직전에 지방세 정책관 또 예방안전정책관 등을 했습니다. 네. 대전서 근무는 처음이지만 대전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지역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시장으로 오신 지 한 석 달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석 달이요. 예.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참 코로나19가 사태가 시작된 지 이제 반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현재 대전과 충남 그리고 세종의 코로나 현황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 현재 대전엔 356명, 또 충남엔 468명, 세종엔 71명 등 총 895명이 발생을 했고 우리 대전에서는 356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2월 21일 대전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에 두 번의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있었는데 6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8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때 이제 두 번이 기간 동안에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름철 휴가 시즌과 또 광복절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189명, 약 한 달간에 189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네. 그 이전에 6개월 동안 발생한 확진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8월 이후에 집단 감염의 특징은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한 집단 감염 또 그를 통해서 가족과 지인에게 연결된 N차 감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23일 이후에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고 안정화돼서 네. 지난주부터는 하루 평균 한 1.5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 수칙에 잘 실천하고 계시는 시민들의 덕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가 워낙 가족과 친지 만나고 이 사회적 이동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 생각하고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뭐 말씀대로 우리가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는데 네. 추석은 뭐 대민족의 이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올 추석은 특히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닷새간의 긴 연휴라서 코로나19 이 확산에 네.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 이제 6월 달에 발생된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어린이날 또 황금 연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 어느 정도 좀 잠재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8월 광복절 연휴도 그처럼 이제 지역 사회 어느 정도 이게 잠재된 상태에서 방문 판매 업체를 통해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네. 이번 추석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것이 타 지역과의 그 접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네. 전국에 계신 분들이 지역으로 오시면서 이제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네. 타 지역에서 감염된 경우가 65% 정도 됩니다. 네. 이제 그런데 조선 시대에도 네. 이제 천연두나 또 홍역 이런 이제 집단 그 감염이 역병이 되는 네. 역병들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선 시대는 성리학이라는 그 기본적인 이제 교리가 네. 이제 사회를 지배했었는데 네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는 네.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조상들께서 이해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문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추석에는 아쉽지만 사회적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도 조상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마음 놓고 좀 조상님을 뵈러 가지 않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휴 기간 중에 혹시 방역을 위해 마련된 또 대비책이 있을까요? 네, 정부 차원의 방역 대책이 있고 또 저희 대전시 차원의 방역 대책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철도 예매를 50% 수준으로 낮추고 또 고속버스는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벌초는 대행업체를 권고하고 또 성묘는 최소화 또는 온라인 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발표되었습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금년에는 좀 유료화해서 시민들께서 움직이지 않도록 좀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대전시 차원에서는 이번 추석 기간에도 생활 방역 그리고 빈틈없는 방역 체계 유지,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등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입국자 관리나 또 선별 진료소 운영, 감염병 전담병원 또 생활치료센터는 정상 운영되고 있고요. 역학조사반 6개반 20명이 24시간 비상 근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매일 48명씩 총 240명의 시청 직원들이 비상 근무를 하면서 노래방이나 또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또 확인하고 네.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모 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충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 그러니까 제삿날이나 사모제나 49제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제사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하고 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추모공원은 일일 160명을 제한으로 예. 해서 제사를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19를 생각하면은 고향 방문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네. 한데 또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은 찾아뵈야 될 것 같고 또 부모님은 자식들, 손자, 네. 손녀 보고 싶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오지 말라고 할 수도 네. 없고 아 정말 고민이 깊어만 갑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과 친지,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좀 화목의 시간을 갖다 보면은 예. 방역이 좀 느슨해질 수 있고 예. 또 그로 인해서 나의 소중한 가족 또 친지, 친구들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 명절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플랜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뭐 아범아 뭐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말고 돈을 2배로 붙여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즐겁게 또 추석을 맞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야 하게 된다면요. 어떤 점을 또 주의하고 지켜나가야 될까요? 네, 일단 이동은 이제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장소나 그런 어떤 여건에 따라 생활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휴게소 이용을 좀 최소화하고 또 마스크는 음식물 섭취를 위해서 잠깐 벗는 경우에도 항상 그 외에는 항상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2m 거리두기 지켜주시고 또 식사는 항상 개인 접시에 담아서 해주실 것이 좀 필요하고요. 가급적 밀집된 곳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가을에 또 이렇게 접어들면서 예, 최근에는 또 이제 코로나19와 네. 독감, 이 교차 감염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실제로 이게 중복 감염 사례가 지금 나왔나요? 지금 그 발생한 것으로 보고돼서 예. 정확하게 이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곧 예. 발표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 인플루엔자 즉 그냥 독감하고 코로나19와의 증상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분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도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인플루엔자 이 백신 접종을 작년보다 좀 더 확대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는 13세 이하, 65세 이상의 어르신 대해서 이제 무료로 하던 것을 만 18세 이하, 만 62세 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급에서 3급의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이게 무료 접종을 했는데 금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1, 3급 중증 장애인은 지난해 마찬가지로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게 하면서 네. 태어나신 생일을 기준으로 시차를 좀 뒀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뭐 1월달, 4월달 계신 분들은 그 접종하는 초기에 하시고 네네. 또 뭐 5월부터 또 9월에 출생하신 분은 그 다음에 한 일주일간이나 이렇게 시차를 두어서 좀 가급적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백신 종류도 작년까지는 이제 3가지 적용되는 3가 백신에서 네. 4가지 그 적용할 수 있는 백신을 이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만약 연휴 기간 동안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 다른 이유로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열이 난다거나 이제 호흡이 이제 그 곤란하는 것이 이제 증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1339 보건복지부 전국 그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쨌든 가족과 친지 만남을 스스로 이제 자제하시고 이번 명절에는 서둘러서 집에 오셔서 네.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명절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재확산되었다가 잡히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에 꼭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일 기본이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이제 멀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좀 어렵다 하면 항상 마스크 쓰고 그리고 악수라든지 포옹이나 또 이렇게 그릇을 같이 쓰는 그런 걸 좀 자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이제 입증이 된 것이 얼마 전 대구의 이제 방문 판매 업체에서 27명 중에 26명이 집단 감염됐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은 3일 내내 마스크를 쓰고 계셨다 합니다. 그분만 3번에 걸친 조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사례가 있듯이 마스크가 최선의 방역 수칙이고 또 제일 좋은 백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좀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앞서 그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제부터 이 백신 유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좀 차질을 빚을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네. 또 우리 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또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어요. 네, 어제 늦게 이제 그 상온에서 노출된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질병관리청에서 그에 대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제 방송 끝나고 복귀를 해서 확인해보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또 시민들이 믿고 따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이 추석 연휴를 네.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철모 행정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쌀쌀한 아침 공기에 요즘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얇은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전이 1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비추며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기 흐름은 좋아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2도, 아산 23도, 공주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한낮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사진 첩속 단풍, 여기가 바로 1인자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353번님, 작년 가을 수덕사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쓰고 걸어야겠습니다. 빨간 단풍이 정말 예쁘죠? 네. 예, 예쁘네요. 8304번님, 2월부터 시작한 집콕, 흐드러진 벚꽃 구경도 시원한 파도 소리도 멀리하면서 가슴 뛰게 하는 붉은 단풍은 마스크 벗고 구경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보냈는데 또다시 흰 겨울을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이제 좀 아쉬움을 달래보면 좋겠습니다. 네. 예. 7658번님,
정읍 내장사는 단풍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맘때쯤 이곳에 가면 상사와의 붉은 빛깔에 온몸의 기운이 취할 정도입니다. 네. 어떤가요? 사진만 봐도 코로나가 달아날 것 같죠? 네, 그러네요. 예, 달아났으면 좋겠네요. 예, 딱 보고. 예. 2126번님, 멋진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보문산. 일요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오르곤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내려오는 길에 맛있는 보리밥도 먹고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있을까요? 네, 대전 보문산 좋죠. 네. 7471번님, 우리 아파트 공원 단풍은 저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입니다. 해마다 참 예뻐서 사진을 찍습니다. 집 앞 산책로도 공원 못지않게 단풍을 감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네. 7813번님, 제가 근무하는 정부 대전청사는 사계절 나무와 꽃이 풍성한데요. 지난해 청사 안에 떨어진 노란 은행잎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줬는데 이번 가을도 기대됩니다. 가을 향이 물씬 느껴지죠. 네. 예. 4468번님, 작년 설악산 갔을 때 케이블카 안에서 찍은 전경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서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분 다시 또 느낄 수 있겠죠? 예, 네. 느껴야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 MBC 창사 56년을 맞아 내일은 아침이 좋다가 창사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대전 MBC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숨은 조력자들, 세트 감독과 성우, 그리고 제주꾼이죠. 우리 아침 가족까지 방송을 만들어가는 숨은 주역, 내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전 MBC 창사 56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내일 특집으로 꾸며 봅니다. 네. 예, 이렇게 우리 대전 MBC가 지역에 뿌리 깊은 방송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시청자 여러분의 덕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전 MBC는요, 100년을 이끌어갈 신입 PD와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제작 현장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